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언택트와 4차 산업시대, 부의 새로운 축적법,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지털 콘택트 시대, 이제 4차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라. 조용준. 디지털 콘택트 시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모든 생활 환경은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비접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접촉, 디지털 콘택트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디지털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핀테크, 디지털 미디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음식 배달 등 다양한 분야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디지털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언택트 시대는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이의 바탕이 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의 분야도 장기적인 고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콘택트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1등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설치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되면서 보존되어야 하고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영상회의 또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해 저장 공간에 저장되고 네트워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센터부터 단순한 저장 장치의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풍부한 데이터를 네트워킹할 수 있는 통신 환경, 즉 5G 인프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5G 인프라 타워, 그리고 물류센터 등 4차 산업의 인프라가 된 리츠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차적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먼저 핀 꽃은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운은 1884년 다우존스 지수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 출범 당시 처음 선보인 것은 9개의 철도 회사를 포함해서 11개 기업의 주가를 평균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철도주 평균 주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산업혁명은 그 인프라였던 철도가 미국 주요 지역에 깔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의 성장을 통해 철강 산업이 성장하고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많은 자원의 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5G 인프라가 설치되어야 하고 수없이 많은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가 설치되어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교류되어야 합니다.
또 물류센터 등 많은 4차 산업 인프라 시설들이 깔려야 합니다. 산업혁명기의 인프라를 담당했던 것이 철도 회사라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디지털 인프라 시설이고,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글로벌 4차 산업 리츠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는 바로 그 철도 회사일 것입니다. 산업혁명기에 가장 먼저 돈을 벌고 성장했던 산업이 철도 회사였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기에도 디지털 인프라 관련 리츠가 먼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환율 리스크를 감안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두 가지 해외 투자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4차 산업 1등주입니다. 흔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4차 산업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하거나 관련 투자 상품에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4차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미국 성장 4차 산업 인프라 리츠입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5G 네트워크 센터와 물류센터,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1등 리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초기의 가장 유망한 자산입니다. 다음은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책 속의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리츠란 그리고 리츠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익숙한 투자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의 대상으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오피스나 소매용 부동산 같은 비부동산이 있다. 이 중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고 가장 각광받는 투자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이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아파트 시가총액은 5천조 원으로 2019년 대한민국 연간 GDP 1,800조 원의 2.8배에 달하는 반면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1,400조 원으로 연간 GDP의 0.8배에 불과하다. 한국인이 부동산 투자를 사랑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9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외환위기나 2000년대 초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큼직한 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온 까닭도 있다. 이 말은 즉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 자산군으로 인정받아 온 것이다. 이처럼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효용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부채 수준만 유지한다면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는 아파트에 과도하게 함몰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오피스나 소매용 부동산, 더 나아가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 성장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몰빵 형태의 투자는 우리의 보유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를
오로지 실물 부동산 투자에만 의지하게 되는데 부동산 직접 투자의 특성상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과 부채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묶는 형태가 된다. 즉, 부채와 갭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 전체 보유 자산 가치가 크게 움직인다. 현재는 7년간의 아파트 강세장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은 주택에 투자하기 부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 반면 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존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물류 인프라,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 다양한 국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의 대상이 다양해질 뿐더러 투자 국가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리츠 투자는 직접 부동산을 사는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이나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일종의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구매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직접 투자 형태의 부동산 투자이다. 반면 리츠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인 셈이다. 이러한 간접 투자의 장점은 우리가 직접 투자한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동산 직접 투자의 경우 건물로부터 유지보수비, 관리비, 보유세 관리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데 비용은 둘째치더라도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리츠 투자는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일종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 인력을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거나 전문 자산관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주의 입장에서 매 분기 보고되는 임대 수입이나 비용에 대해 모니터링만 잘하면 된다. 참고로 리츠가 일반 부동산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의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인데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 펀드보다 훨씬 자유롭고 관리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첫 번째는 임대 수입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소득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소득이다. 임대 수입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인컴 형태의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부동산 가치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 차익이다. 리츠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리츠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부동산을 직접 투자할 때 얻는 임대료 소득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리츠의 주가 상승은 부동산을 직접 투자할 때 얻는 자본소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식형 상장 리츠는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츠가 과세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조세당국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막기 위해 리츠의 법인세를 면제해주곤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츠는 조세 혜택을 목적으로 과세 이익의 90% 이상은 무조건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반 회사의 경우 배당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내부 주주환원 정책에 근거해 배당을 지급하지만 리츠는 매 반기 혹은 분기마다 무조건 배당을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리츠의 과세 이익은 결국 보유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업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대료에서 각종 운영 비용을 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츠는 이러한 과세 이익에 근거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데 당연한 논리이지만 리츠의 임대 수입이 증가하면 과세 이익도 증가하고 지급 가능한 배당금 또한 증가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직접 부동산 투자의 임대 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리츠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소득이다. 두 번째로 리츠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리츠 주가의 상승을 통해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리츠 주가의 상승은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는 해당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우량해 꾸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거나 부동산이 성장하는 산업에 기반했거나 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리츠의 주가 또한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면 투자자는 구매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데이터 센터 리츠인 에퀴닉스의 경우 주가는 상장 이후 무려 40배가 되었는데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부동산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전문 리츠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의 과거 15년 투자 수익률은 동일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 이처럼 투자하는 리츠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우리는 리츠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즉,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동시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성장형 리츠가 아웃퍼폼하는 이유 2020년 초까지 미국 리츠 중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던 산업은 호텔, 리조트, 요양원, 간호시설, 리테일과 같은 전통 부동산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 타격이 가장 심각했던 산업이라는 점이었다. 소비자 수요가 급감하자 리츠 임대 수입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대형 임차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할인이나 일시적 감면을 요구했다. 호텔 리츠의 경우 대형 임차인은 메리어트, 하얏트와 같은 대형 호텔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3월부터 커다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전통 리츠의 높은 배당 수익률은 높은 배당 성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임대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높은 배당 성향은 많은 현금의 유출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3월 초부터 호텔과 리테일 리츠를 중심으로 배당 삭감 이슈가 부각되었고 관련 리츠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낙폭이 가장 컸던 호텔 리츠의 최대 낙폭은 무려 70% 이상이었고 요양원, 간호시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 리츠의 낙폭 또한 60% 이상이었다. 성장형 리츠는 2020년 초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롯한 글로벌 증시 대폭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4월 20일 기준 아메리칸 타워와 에퀴닉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11%, 19% 상승했는데 MSCI 미국 리츠 지수가 연초 대비 23% 하락한 점을 감안시 연초 이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었다. 이는 성장형 리츠들의 기초자산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마트에 가는 대신 온라인 주문을 통해 생활 필수품을 구매했으며 사태가 길어지자 서적과 게임기 같은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초반에 필수 소비재에 집중되었던 이커머스 소비도 점차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었기에 자택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시청했으며 관련 데이터 트래픽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성장형 리츠의 주가가 견조했던 이유는 이들의 투자 자산이 디지털 콘택트 소비나 4차 산업 소비로부터 수혜를 보았기 때문이다. 높은 배당 수익률에 의존하는 전통 리츠들은 이익이 감소하고 배당이 삭감되자 투자 매력을 잃었지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리츠들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동산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